한국 연예계의 뜨거운 이슈, 그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발로 뛰며 취재한 이야기도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이 화창한 5월이 벌써 다 갔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 5월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왜요? 알죠? 네. 왜 그런지 알죠? 네, 맞아요. 5월은 푸르고 참 생기가 넘치는 달이잖아요. 근데 결혼식도 많고 축의금도 많이 내야 돼. 주말이면은 난리 뭐 그렇게 많이 가? 저희 정화 기자님이랑 같이 결혼식장 다녀왔어요. 어딜 갔다 왔습니까?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장 다녀왔는데. 다녀왔죠. 잘하전에 같은 멤버였던. 맞아요. 싱글들이야 그러지만 기혼자들은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5월이 가정이 다 챙겨야 되거든요. 맞아. 정말 다사다난했던 5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할 얘기가 많아요. 예, 5월 정말 기쁜 일도 많았어요. 네, 예. 며칠 전에 또 한 쌍의 스타 커플이 결혼을 했네요. 예. 아주 조용히 말이죠. 네. 네, 말 그대로 정말 조용히 그리고 예쁘게 결혼을 네. 한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김국진, 강수지 커플인데요. 어머니 축하를 위해서 박수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멘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국진 씨. 또 너무 착한 우리 형수를 강수지 씨를 만났어요. 예. 예, 지난 23일이죠. 가족과 지인 한 10여 명과 함께 그냥 조용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요. 일단 두 분의 결혼식은 두 분을 만나게 한 그 프로그램이죠. 불타는 청춘을 통해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라고 할까? 축복의 분위기를 한번 연출을 했었어요. 김국진 그 강수지 씨는 그 신혼집은 방배동 고급 주택단지에 있는 복층 빌라 3층에서 시작을 하는데 26년 전에 92년도 가요톱 10에 보면은 김국진의 피할 수 없어요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거기 강수지 씨가 나옵니다. 나와서 뭐 질문을 하는데 아기는 한 명 낳고 싶다라고 강수지 씨가 대답하고 강수지 씨가 무인도에 가면 책과 김국진을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약속이 지금 지켜졌네요. 그런 얘기를 듣고 네, 오늘 피할 수 없어요. 강수지 씨로군요. 예, 김국진과 강수지 네. 어울리지 않습니까? 정성환 씨, 네. 주대 좀 부탁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네. 1번 책과 김국진, 네. 2번 기타와 김국진, 네. 3번 애완동물과 김국진, 4번 김국진 둘, 1번. 1번 책과 김국진. 네, 네. 안 데려가고 싶은데요. 다 김국진. 아, 그래요? 네. 사실 그때 우리가 폭물쇼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언하지 않았어요? 불타는 청춘에서 스몰 웨딩 하지 않을까? 제가 단독으로 제가 황영진 기자님. 제일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정확하게 그 프로에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야, 요즘 아주 대단한 정보력입니다, 제가. 예. 자,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뭐죠? 네, 연예계에 이런 행복한 소식을 전한 스타들도 있지만 이혼 소식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한 스타들도 있거든요. 근데 결혼과 이혼이 상반되는 것 같아도 뭐 새롭게 시작한다는 점에선 그 의미가 좀 같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바로 스타의 결혼과 이혼입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신에서 비공개 결혼까지. 한채아 차세지 6년의 연애 사는. 연애 4년 만에 결혼 허락받은 장신영 강경준 커플. 5월 결혼. 만난 지 3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 김경란 전 아나운서. 이혼한 진짜 이유. SNS에 이혼 징후 올린 정감. 이혼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다. 제2의 전성기 맞은 김승현. 하이틴 스타에서 미혼부가 된 사연은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꽃피는 5월의 결혼식을 올리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스타인데요. 그 시작을 한채아 차세지 커플이 이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바로 한채아 씨와 차범근 전 감독의 아들이죠. 막내 아들입니다. 차세지 씨와 결혼을 한 건데요. 축의금도 없이 축의금을 받지 않았고요. 가족과 친지, 가까운 친구 정도로 해서 약 100여 명 정도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 S모 호텔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몰 웨딩이라고 하기에는 또 규모도 컸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스몰 웨딩이 식전 두 사람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00여 명의 소규모 합객이 참석하는 그 비공개 결혼식이고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게 스몰 웨딩인가 보다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몰 웨딩의 형식을 사실상 갖추기는 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식 장소는 알려진 것처럼 초호화 결혼식으로 알려진 장충동의 S 결혼식인데요. 이를 두고 대중은 스몰 결혼식은 아닌 것 같다. 이거 좀 보여주기식 아니냐라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한치아 씨는 물론이고 그 어떤 가족들도 이게 스몰 웨딩이라고 본인들이 직접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할 때 100명이고 축의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몰 웨딩인가 보다라고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식장 관계자분한테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실제로 일요일 1인 식대가 약 22만 원 정도고 또 꽃장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꽃장식 굉장히 들꽃처럼 꽂아놓은 그 꽃장식과 무대 설치 그리고 세금 및 봉사료를 합치면 약 6천만 원 정도. 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웨딩 업체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저도 사실 이 S 여기에서 하고 싶은데 알아봤었어요. 네. 알아봤어요? 남자라고 아니 개인적으로 재벌이야. 개인적으로 왜 개인적으로? 아니 매주 하나씩 저렇게 얘기해. 내가 할 때 얼마나 드나. 드나. 그러니까 그쪽에다 알아본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저기다가 얼마 정도 하느냐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냥 웨딩홀에서 하는 거랑 이 S 웨딩에서 하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식대입니다. 식대. 결혼을 식대를 안 하면 안 돼요? 식대랑 꼭 그럼 손님들 오는데 뭐 괜찮다. 밥은 나가서 먹으라고. 알아서 국밥을 하나씩. 아니면 근데- 국수 하나씩.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대관료가 따로 없어요. 식대요, 식대. 맞아요. 식대비. 식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에 얼마를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 여기 네. 100명이라고 했으면 엄청 적었겠네요. 100명인데 만약에 한 사람 앞에 한 3만 원짜리 먹는 게 아니라 22만 22만 원짜리 원짜리 먹으면 먹으니까 그만큼 똑같은 가격이 이제 뛰는 거고요. 꽃장식, 꽃길이 있는데 이제 일반 예식장은 여기 이제 한 4커플이 하잖아요. 뭐 하루에 뭐 나눠서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혼자 돼야 되니까 뭐 꽃장식은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꽃을 장식을 플레이어분들이 합니다. 하시기 거기서 할 때문에. 때. 식대 시작점이 다르고 사실 저도 이렇게 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기 때문에 좀 약간 예쁜 드레스에 좀 이렇게 뭔가 화려한 웨딩을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유전 씨, 왜 움찔움찔하세요? 진짜 한 번뿐이겠네요. 왜 아직 안 했는데 이거. 거침없습니다. 아주. 움찔움찔하면서 뭔가 그래도 기회는 있죠. 혹시 기자님들 중에는 그 극비 결혼식이었는데 혹시 들은 얘기나 가보신 분은 없으세요? 자, 두 사람은 이제 뭐 말이 뭐 비공개지 뭐 다 거의 밝혀졌어요, 대부분. 사인은 그 배성재 아나운서가 받고요. 축가는 윤종신 씨가 불러줬고, 이날 그 참석했던 배우는 뭐 유호성 씨 있었고요. 강예원 씨, 이민정 씨 등이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축구 선수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많이 왔는데 뭐 정종국 씨, 김남일 씨 등 많은 축구 선수들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혼식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일단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들, 가족들이 모두 다 예쁜 아주 색이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네, 일단 신부인 한치아 씨는 하얀 미색에 포인트로 핑크색 꽃자수가 수놓아진 한복을 입고 있고요. 드레스 대신 저걸 입었죠. 한복 드레스구나. 한복을 입었어요. 예쁘다. 그리고 신랑 차세치 씨는 하늘색 보시다시피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협찬 없이 한치아 씨가 직접 맞춤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한복 같은 경우는 한복 디자이너 박술려 선생님이 디자인한 그런 한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부가 굳이 한복을 웨딩드레스 대신 입었다 하는 거는 살짝 의심이 가기도 해요. 앞에. 그렇죠. 아, 자, 대단한 촉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대단한 촉입니다. 그렇죠. 네.
맞나요? 왜냐하면 보통 네. 1부, 2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복을 입으려면 2부에서 내가 한복 자태를 뽐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1부 웨딩을 안 하겠다라는 건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닌데 왜 안 했을까 싶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예. 이 한채아 씨가 그 다음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이게 굳이 임신 때문에 입은 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진짜 예쁘긴 하다. 네, 저 사진 딱 보면요, 허리와 이 가슴 쪽 라인이 쫙 붙고 그러니까 펑퍼짐하게 퍼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걸 보면 이게 굳이 배 때문에 한복을 입은 건 아닌 것 같다고 싶고요. 아, 근데 아마도 저게 이제 미리 보통 찍게 돼 있거든요. 네. 최소 한두 달 이상이기 때문에 전에도 찍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 아이일 경우는 또 배에 압박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그래서 그렇지. 지금 요즘은 만약에 이렇게 드레스를 압박을 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약간 하이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좀 드레스가 안 예쁘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저 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 차세치 씨 빼고는 모두 다 셀럽이에요, 가족이.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게 한복을 입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조심하게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이 차세치 씨를 이제 그 광고에서 처음 한때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르땡 광고에서 이제 차두리 씨 닮은 동생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뭐 하시고 뭐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차세치 씨는 뭐 하는 분일까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가장 유명한 건 차범근 아들이에요. 네, 진짜로. 예. 그리고 이남 일녀 중 막내고 이제 차두리 씨 동생이고 86년생 33살입니다. 유년기를 독일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대전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후에 스위스로 건너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해병대에 입대해서 뭐 국방의 문을 다 마무리했고요. 차세치 씨는 그 호텔 경영과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아서 2015년도에 한 숙박 매칭 업체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그 가족이 유명하다 보니까 방송에 간간히 출연도 했었고 2012년 3부자가 함께했던 그 광고죠. 간 때문이야. 이 광고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현재는 그 아버지가 설립한 그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아버지와 형과 함께 이제 서울 종로하고 이제 용산구에 일대 180억 상당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180억이라는 부동산이 사실은 몇 년 전 시세고 지금 시가로 따지면 뭐 더 많이 비싸죠. 지금 차세치 씨가 연하죠. 예, 두 사람이 4살 차의 연상연하 커플이고요. 이제 김성은, 정조국 부부를 통해서 만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발전됐는데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좀 연애를 좀 조용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차세치 씨에 대한 배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선수이자 이제 축구 감독이셨고 형 차두리 선수도 뭐 국가대표 출신의 뭐 톱스타니까 뭐 이런 이제 가족 전체가 좀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한채아 씨가 좀 배려하면서 좀 그 비공개로 좀 오랫동안 이렇게 만남을 지속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차범근 전 축구 감독도 처음에는 연예인이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을까 며느리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볼수록 이 한채아 씨의 됨됨이에 빠져서 며느리상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네, 한채아 씨는 그 지난 4월 4일 결혼 전입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남깁니다. 행복한 날들을 보냈던 제게 새 생명이라는 또 다른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6주 차에 접어든 예비 엄마가 되었습니다. 라면서 임신 사실을 알린 거죠. 2017년 3월 2일 한채아 씨와 차세치 씨의 연애설이 처음 났을 때 한채아 씨의 소속사에서는 친한 사이일 뿐 뭐 사귀는 건 아니다 부정을 했거든요. 절대 아니라고. 근데 한채아 씨가 이제 6일 뒤인 3월 8일 날 영화 비정규 특수요원 언론시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세치와 좋은 만남 중이다. 회사와 상의 없이 이 자리에서 밝힌 걸 죄송하다라면서 열애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뭐 아이돌도 아니고 나이도 좀 있는데 제가 연애를 숨길 이유가 저는 제 입장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열애설이 불거졌던 그 분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저희 회사와 또 매니저와 저희 회사 홍보팀과 상의 없이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 회사에 정말 죄송하고 근데 또 문제가 된 게 그로부터 며칠 전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이때 예능 프로에서 그 한치아 씨가 약간 좀 솔로인 것처럼 싱글인 것처럼 행동하고 이런 말들이 이게 대중들에게는 솔직하지 못한 이미지가 된 거예요, 연예인이. 아니면 결혼을 할지 말지 때문에 또 고민했던 건 아닐까요? 이때 열애설을 제가 썼었는데 네, 네.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씀하신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힌트를 얻어서 취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약간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지아 씨가 성격이 정말 털털하고 정말 솔직해요. 근데 제가 캐치를 했던 부분은 남자친구 부분을 물어봤더니 한지아 씨가 약간 멈칫?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했어요. 네, 약간 있는데 근데 이걸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방송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차세치 씨랑 연애를 하고 있다. 아주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 기사를 쓰셨어요? 그거 방송을 검색해. 통해서 저는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인 올해 3월 8일 날 이제 깜짝 결혼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 뭐 이제 임신설이 나돌았는데 이때도 역시 혼전 임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약 한 달 후인 SNS를 통해서 임신 6주차를 밝히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정말 한지아 씨의 이 솔직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임신을 했다 안 했다를 소속사에서 마찬가지로 열애설이 터졌을 때도 소속사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한지아 씨가 저 연애 중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이 임신 같은 경우도 소속사에서는 임신 절대 아니다라고 했는데 한지아 씨가 직접 자신의 SNS에 저는 이제 새 생명을 이제 잉태하게 됐습니다라고 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소속사 했었어요. 좀 무한하네요. 많이 울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겠어.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정말 그거예요. 남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군 문제가 가장 또 약간 끝까지 숨기고 싶은. 왜냐면 바로 일주일 후에 가도 CF 계약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마 CF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걸려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회사 쪽이 좀 바라는 한채아 씨의 이 좀 그 마지노선과 한채아 씨의 그 숨김없는 성격이 좀 약간 충돌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그 한채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도 너무 예쁘지만 네. 몸매가 정말 너무 명품 몸매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이어트, 청바지 뭐 너무너무 선호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소속사 마음도 이해가 가요. 고민스럽죠. 연예인들은 이 소속사의 관리를 기본적으로 받잖아요. 네. 저는 이 두 가지는 항상 어느 소속사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몸매 관리, 뭐 남자든 여자든 그것과 이제 연애. 이거는 어느 회사나 다 꼭 강요하는 것 같아요. 비밀 연애를 하고 뭐 몸매 관리를 하고. 아, 그걸 관리하시나요? 네. 저는 하면 회사랑은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러면 다 네. 저 회사를 얘기했으니까 저희 여기서도 얘기하시죠. 일단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에이, 넘어올 뻔했는데. 그래요? 예. 여러분들도 소속사의 관리 차원에서 뭐 제지를 받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세요? 서영 씨는? 네. 네? 저요?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걸그룹 때 걸그룹 굉장히 때는 네 엄청 휴대폰 심했죠. 뭐 이렇게 휴대폰도 반납하고 반납해야 뭐 되고 반납해야 돼요? 뭐 이게 아예 그냥 회사에서 관리를 했고 통금 시간도 있고. 통금 시간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새벽 아침까지 연습실에 있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까봐 그냥 아예 그냥 아침까지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잠깐 자고 스케줄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만났어요? 그 와중에도? 그 와중에 그러면 도망가는 다 만나죠. 네, 어, 저기 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러고 만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잠깐씩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애틋하니까. 그래. 지금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있어. 그래. 뭐가 많아. 야, 배구 얘기. 그러니까 이게 막 무대에서 퍼포먼스 하잖아요. 뭔가 이제 신호를 보내죠. 어떻게 암호 같은 거. 어떻게. 불만의 암호. 비밀이에요. 귀를 만들게 한 번은 제가 관심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분의 특징을 제가 무대에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팬들도 다 알 텐데. 팬들은 모르고 저희 멤버들은 다 알았어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막. 전 그 얘기 들었어. 배우들이 가수를 만날 때 네.
배우는 생방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가수가 뭐 해주면 엄청 좋아한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좋아해요. 이게 서로의 연예인이죠. 생방송을 네, 생방송 맞아요. 음악 방송에서 여보세요? 네, 이따 그거 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배우는 할 수가 없대요. 아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치아 씨가 열애부터 뭐 결혼, 임신까지 솔직하게 밝힌 것에 대해서 차세지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한채아 씨가 어떤 언론 시사의 그 현장에서 열애 사실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차세지 씨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했다. 뭔가 뿌듯하고 좀 자랑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신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인 4월 13일에는 차세지 씨가 자신의 SNS에 한채아 씨와 찍은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결혼과 임신에 대한 소감을 또 전하기도 했거든요. 나도 이제 5월이면 유부남이고 11월이면 아빠가 되네. 6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라면서 한채아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해시태그 있잖아요. 해시태그를 통해서 한채아 씨의 애칭과 아이의 태명도 공개를 했는데요. 한채아 씨의 애칭은 똥땡이고요. 어디가 뚱뚱하다는 거야? 아이의 태명은 똥땡인데요? 축복이라고 합니다. 한채아 씨와 차세지 씨는 지금 결혼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건가요? 한채아 씨가 신혼여행을 포기했다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입덧 때문이다라고 전하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대단한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신혼여행은 나중으로 보류한 상태이고 일단 마포에 마련한 신혼집에서 태교를 하면서 휴식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요. 올해 11월이 출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채아 씨의 결혼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혼전 임신, 연상연하 커플, 또 스몰 웨딩 형식의 호화 결혼식, 그다음에 한복 결혼의 비공개 결혼식까지 요즘 굉장히 트렌드한 결혼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혼 후에도 한채아 씨는 트렌드에 뭐 절대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채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해서 친근한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족 예능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쩌면 육아 예능에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요. 네. 차세지 씨에게는 자연스럽게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얹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능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더 낳으면 더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연기가 더 깊이 있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 봅니다. 네, 이분들은 직접 맡을 순 없지만 TV 화면 속에서 이렇게 고소하게 깨볶는 냄새를 보여주셨던 분들이세요. 뭡니까? 네,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장신영, 강경준. 이분들 정말 부러워요. 근데 이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네, 맞아요. 강경준, 장신영 커플이 드디어 6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요. 언제 했어요? 사실 따로 결혼식을 올린 건 아니고 지난 주말에 가족들끼리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장신영 씨는 2009년이죠. 이혼의 아픔을 한 차례 겪었는데요. 장신영 씨에게는 12살 난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장신영 씨의 아들 사랑이 각별했던 만큼 이 아들을 더 먼저 생각해서 결혼을 조금 소규모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러니까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 친지들끼리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스몰 웨딩이죠. 네. 근데 이 두 분은 어디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건가요? 예전에 장신영 씨랑 강경준 씨가 2013년에 이제 가시꽃이란 작품에서 이제 처음 만난 건데 그때 이제 연인으로 자연스럽게 작품에서 발전이 된 거예요. 당시 강경준 씨가 이제 장신영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고백은 장신영 씨가 강경준 씨한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입장이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신영 씨 같은 경우는 아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경준 씨도 선뜻 바로 그래 사귀자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럼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자기도 물론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있지만
바로 대답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음날 하루 뒤에 그래 만나자 그래가지고 바로 뭐 이제 모든 걸 다 떠나서 장신영 씨를 그만큼 사랑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장신영 씨가 굉장히 솔직해요. 그리고 시원시원하고 먼저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든다고. 이야. 그래요. 네. 드라마 하다 보면 그런 이게 연인 관계니까 이렇게 사랑이 꼽힐 수 있죠. 너무 부러우면 네. 박하나 씨 고백 한번 해주실래요? 일단 사랑 연기부터 일단 해보죠. 회사에 물어보고. 회사에 물어보고. 나도 회사 없니? 나도 회사 있어요. 예. 형한테 물어봐야죠. 예, 우리 형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부모님의 반대가 꽤 심했다라고 들었는데 충분히 그럴만 하거든요. 어느 정도였나요? 두 사람의 조건 자체만 봤을 때 우리가 뭐 쉽게 뭐 평가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 막 반기고 환영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부모님 입장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 기사를 보고 두 사람이 사귄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 어떤 실망감, 자녀들에 대한 실망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처음에 부모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강경준 씨가 부모님과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집을 나와서 독립하게 된 게 바로 이 문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부모님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면 강경준 씨를 보면은 장신영 씨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괜히 미안하고 막. 예, 그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장신영 씨 같은 경우는 이 열애 기사가 나간 후에 악플에 시달린 거예요. 그걸 보는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이고 양쪽 부모님을 생각할 때 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장신영 씨가 강경준 씨한테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신영 씨를 꼭 붙든 거는 강경준 씨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러니까 서로 끈끈한 믿음이 이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강경준 씨가 참 예의도 바르고 착한 친구인데 야 이게 부모님께 굉장히 잘하기로도 소문난 친구인데 이 정도까지 약간 반항을 했다라는 건 장신영 씨가 그만큼 좋았고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 옛말이 틀린 게 없는 게 아들 키워봐야 소용 하나도 없고. 저희 어머니는 다를걸요? 무슨 소리예요? 네, 일단 강경준 씨가 집에서 정말 애교가 많은 막내 아들인데요. 그런 아들이 집까지 나서면서 부모님 이 두 분에게 맞서고 그러니까 뭔가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니까 사실 부모님들도 마음고생 이만저만이 진짜 아니었을 거예요. 이 결혼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강경준 씨의 그 어머님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장신영 씨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고 또 결혼 발표가 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사실 악플이 조금씩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예쁜 댓글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했었고요. 또 예비 며느리, 지금은 며느리지만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착하고 아들한테 너무 잘하고 이런 며느리가 없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때 장경준 씨 부모님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훌륭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장신영 씨한테 이제 사실 어떤 상황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네. 그때도 그러니까 너가 사실은 이제 기댈 데가 별로 없는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무조건 너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좋은 집으로 시집 갔네요, 장신영 씨. 아니, 근데 그런 네. 것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좋게 봐주셔야죠. 아니 너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집 매일 들어오고 이런 거 그게 맞아. 시댁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며느리는 불편할 수가 있고. 저도 약간 여기 지지하는 게 저도 그 살짝 어머니께서 지지합니다. 김장을 하시는데 어머니 김장을 하시는데 배추가 엄청났거든요. 그걸 다 둘이서 하는 거 보면은 장신영 씨랑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이 그 배추를 엄청 많이 갖고 왔거든요. 둘이서 그거를 다 했거든요. 예. 아니, 그거는 뭐 일단 그 이제 예능
가정에서 이제 모습인데 사실 네. 두 사람이 성인으로서 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딱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다는 걸 어른으로서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두 부부를 아이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안아주고 끌어주고 할 때 우리한테 기대 이거보다는 정말 그들을 딱 한 가정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사실 저는 부모님이 가장 해주시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런 인정하는 분위기셨어요? 저요? 예. 아 저도 반대했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신영 씨네 커플하고 거의 흡사한 상황에 저도 열애설이 나서 부모님이 안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그래도 잘해주시지 않으세요? 아들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어떻겠어요? 삼시세끼 야식까지 챙기는 마누라인데. 거기다가 그것도 사내 진미를 다 직접 이런 만들고. 마누라 아니 이런 며느리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꼭 어머니, 자기 아시죠? 자신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남이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제가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음식 괜찮아요. 솜씨 아니 좋고 괜찮아 남이 해주지 않아도 돼요. 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 잘나셨네요. 네네네. 예, 예. 강경준 씨가 아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강경준 씨가 장신영 씨한테 커플링을 만들어서 줘요. 자기가 직접 디자인도 하고 사이즈를 재서 만들어 주는데 더 감동적이고 장신영 씨가 강경준 씨에게 더 빠지게 된 이유가 하나가 생겼는데요. 내 아들의 반지도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커플링을 만들어서 가족링을 만들어서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마음이 너무 예쁘다. 정말 강경준 씨는 정말 아들 사랑이 대단합니다. 네. 연애 시절부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장신영 씨에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전화를 먼저 합니다. 이거라. 네. 그리고 장신영 씨는 강경준 씨가 이제 열애를 한 1년 정도 한 뒤에 아들을 소개해 줬대요. 강경준 씨는 아이를 정말 친아들처럼 대하면서 아빠 노릇을 정말 많이 했었고 이 아이와 스포츠 관람을 참 많이 했어요. 부정당함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아들이 오히려 장신영 씨보다는 강경준 씨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 더 따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애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금방 알아요. 맞아요. 조금 알아요. 만만한 사람도 금방 알아요. 이쪽에서는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얻어맞고, 아이들한테 놀림당하기엔 저만한 사람이 없어요. 셋이 또 이제 사진이 찍힌 게 있어요. 네. 지난 5월 어린이날 이 3명이 전철을 타고 놀러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 사실 이때는 가족들이 차 타고 움직이긴 하는데 차가 너무 막혀요, 어딜 가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철이나 버스를 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사진만 봐도 진짜 그냥 그대로 그냥 한 가족이란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너무 이쁘네요. 딱 기럭지가. 아, 정말 우리 강경준 씨 멋진 남자입니다. 김가연 씨. 네? 어떠세요, 이미아 씨? 어떠신가요? 네 아빠예요. 엄마는 아니니까요. 아빠입니다. 웬일로 김가연 씨가 남편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만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오늘따라 불만이 좀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그게 왜냐면 딸이 크잖아요, 커. 아니에요. 작은 딸도 있잖아, 저희도 둘째. 중학생일 때 처음 봤어요. 아이가 중학생일 때 그 남편이랑 처음 봤는데 오히려 저기는 아들하고 아빠여서 남자라고 해서 좀 가까울 수 있는데 여자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서로 어색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좀 섬세한 나이였으니까 그때. 유일하게 대화가 될 수 있던 게 뭐냐면 이제 관심이 있는 남자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남자를 뭐야 벌써부터 남자 이게 이렇게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친해지더라고요. 방금 표현이 저는 굉장히 극찬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친아빠, 뭐 저 새아빠, 뭐 이런 착한 아빠, 뭐 이런 모든 걸 다 빼고 그냥 아빠다. 이제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의 가족의 아빠가 됐고 뭐 어떻게 시작이 됐든 간에 그렇게 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뭐 좋은 신호라고 보고 뭐 특별히 이 집은 어떨까, 이 집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뭐 더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맞습니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이 시대적으로 진짜 그런 얘기 할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흠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게. 네. 세 쌍 중에 한 쌍이 지금 이혼하는 이 마당에서 이런 모습들을 좀 이 두 분이 잘 보여줘서 새로운 또 이미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장신영, 강경준 커플이 결혼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일단 그 장신영 씨 얘기를 드리자면 얼마 전에 K본부의 슈츠라는 드라마에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장동건 씨랑 키스신이 있었답니다. 네, 강경준 씨가 어떤 반응이었을지 사실 살짝 궁금하긴 하는데요. 장신영 씨 같은 저는 경우는 고소영 씨의 반응이 궁금해요. 이제 그 정도 이게 연차가 있으니까 괜찮겠죠. 예, 장신영 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화와 드라마에 참 많이 출연하면서 네. 인상 깊은 연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결혼 후에도 그 활동 영역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강경준 씨는 얼마 전에 으라차차 와이키키를 끝내고 다음 작품을 고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냥 마냥 놀고만 있다 이건 아니고요. 지난해에 강남에 피자 가게를 또 오픈을 했더라고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좀 안정적인 수익을 여기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스타의 결혼만큼이나 스타의 이혼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마음이 아픈 게 이 저랑 아는 분이거나 이 방송을 같이 했던 분의 이름이 올라오면 참 마음이 좀 전할 때 좋지는 않아요. 네, 네, 이분도 박수홍 씨가 아마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네.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로 국민 MC로 인기를 끌었던 김경란 전 아나운서가 얼마 전에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 좀 많이 좀 화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김경란 그 아나운서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좀 많이 이끌었고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충격이 더해졌죠. 이혼을 하면서. 김경란 아나운서는 그 K본부 출신이고 3년 전에 이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 김상민 씨하고 결혼을 했지만 파경에 이뤘는데 두 사람의 이혼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조정과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서 이미 진행해온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 이혼이 말처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엄청나게 힘들게 결정을 했을 텐데 그 헤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두 사람이 밝힌 이혼의 사연은 뭐 다들 똑같잖아요. 성격 차이로 알려졌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두 사람이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었어요. 굉장히 초고속 결혼이었고 파격적이었고 당시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교회에서 만났다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뭐 봉사활동도 다니며 정말 신앙심 하나로 이루어진 부부였는데 아마 너무 그 짧은 기간이 조금 서로에게는 좀 힘들지 않았나 살아보니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죠. 뭐 아나운서시고 정치인이시니까 신중하시게 뭐 3개월 만나서 결혼했지만 그만큼 신중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직업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오히려 오히려 더 콩깍지가 씌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김경란 씨 일단 평소 성격을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신중하고 고려해서 정하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김경란 씨의 스타일은 사랑에 빠지면 올인하는 스타일이라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직업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조언을 했었고 또 그때 결혼을 했을 때 김상민 전 의원이죠.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기반, 지역구가 없는 상태여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끈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라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조언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결혼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주변에서도 그렇다면 오케이 라고 또 박수를 보내줬었죠. 어쨌든 두 사람의 만남은 전직 아나운서와 정치인의 만남이라서 정말 화제가 됐었잖아요. 김경란 씨는 KBS 진짜 간판 아나운서였고 그때 뭐 사랑의 리퀘스트, 스펀지, 뭐 생생정보통 이제 인기 프로그램도 다 하면서도 이제 정말 이제 꽂힌 9시 뉴스의 메인 앵커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뉴스도 하고 예능도 다 하는 아나운서였죠. 그리고 이제 김상민 전 의원도 이제 스펙이 좀 뭐 만만치 않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청년 특별보좌관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이런 좀 앞으로 촉망받는 이런 정치인의 자리를 잡고 있었죠. 김상민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젊은 나이에 비례대표, 비례의원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그 배경에는 총학생회장 출신이다라는 것이 또 되게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2016년 이후에는 이제 함께 유세 현장에도 막 투입되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도 낙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단 정당인으로서만 정치인의 행보는 멈출 수밖에 없었고, 김경란 전 아나운서 역시 방송 활동을 이전만큼 막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결혼 생활에 좀 이전과는 다른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되는 부분이 있죠. 저는 김경란 씨의 그 인별그램, 네. 그 음식을 보면서 좀 이별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해서 굉장히 베이킹을 잘해요. 그리고 음식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대부분은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차려주는 듯한 그 세팅된 모습이었어요. 점점점 하다가 어느 순간 잠깐 멈칫하다가 그냥 완성된 빵 하나 통째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대접하지 않고 계속 빵을 굽습니다. 근데 빵이 그냥 간단히 굽는 게 아니라요. 굉장한 스킬을 요하는 뭐 탕종 뭐 이런 빵 있잖아요. 발효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 이걸 보면서 뭔가 몰두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리하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빵만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게 좀 죄송한데 빵신을 모시나요? 빵만 갖고도 이 아니라 사람의 그게 아니라 그 전에는요. 하는 거야. 예리한데요? 뭔가 저 느끼셨다는 촉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김경란 씨가 다녔던 그 제과제빵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 학교 그 릭동 블루라는 학교인데 저도 그 학교에 좀 잠시 다녔던 기간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하루 6시간을 서 있어야 하고 정말 가서 계속 반죽하고 굽고 빵을 보고 사람들이랑 계속 하루 종일 필기하고 또 통역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프랑스인이어서. 그래서 그거 이제 해석하고 선생님 질문하면 한 바퀴 돌아서 해야 되고 6시간 내내 다리가 퉁퉁 붓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김경란 씨가 사실 무엇인가에 집중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요즘 좀 심란함이 있다 정도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조리사 자격증 땄거든요. 와, 이게 진짜- 발전적이다. 왜냐면 진짜 이게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반을 안 들으면 억지로 기절해서 자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때 자격증 정말 몸이 힘들잖아요. 저는 한 일주 전에 방송에서 한번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일주일 전에요? 네. 다시 이제 방송 시작하고 싶다고. 성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활달해요. 활달하고 굉장히 이제 차분할 것 같은 성격인데 이제 오랜만에 나오니까 굉장히 신나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다시 이제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만땅이라고 하죠. 충전이 완전히 돼서 이제 제대로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 출발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응원을 한번 근데 해봤습니다. 정치인 부인이면 사실은 이게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 항상 품위 유지해야 되고 남편보다 먼저 앞서면 안 되는 듯한 위치가 돼야 되고 하니까 그런 그 안에 욕구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솔직히 이혼할 때 뭐 내가 뭐 때문에 이혼한다 이렇게 굳이 밝히기보다는 그냥 보통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두 분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두 사람이 이혼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각자 SNS에 신경 고백글을 올리게 됩니다. 글에는 일단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찬찬히 읽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김경란 전 아나운서는 좋지 않은 일을 알린다는 것이 망설여지고 마음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에 대한 도리인 듯합니다.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하여 올 초 이혼 절차를 종료하였고 또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제 아팠던 지난 날을 딛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 이분의 내용이고요. 김상민 전 의원은 이거보다는 좀 짧아요. 하루 뒤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사명과 꿈을 위해 더 단단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열심히 또 변함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 김상민 올림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제 경험 예, 그래요. 글쎄요, 뭐 합의 이혼을 그 당사자가 쉽게 이제 합의 이혼을 하게 되면 뭐 판사가 이혼하겠냐고 물었을 때 두 사람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가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 보니까 여러 번의 조정과 숙려 기간을 뒀다는 거는 뭔가 두 사람 간에 그 합의되지 않은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양보를 못하는 이혼을 원했고. 만약에 아이가 있었다면 양육권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아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무슨 문제로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그 재산 이혼 분할이라든지 모든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김경란 씨 글에 보면은 이제 아팠던 지난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동안 뭐 행복했지만 뭐 잠깐 아플 수도 있겠는데 아예 그냥 행복한 거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냥 아팠던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보면 좀 힘들지 않았었나. 오늘 엄청 예리하고 촉이 아주 그냥 예. 괜히 47년 살았겠어요? 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읽어요? 이게 더 나쁜. 저는 예. 너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뭐 못하는 것들이 알아요? 두 사람 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 느낌 사랑의 빚진 자라는 요거 문구 하나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자 쪽에서는 어떤 사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남편 되는 또 김상민 전 의원은 또 미안해하고 또 못 이루어주는 것에 대해서 빚진 것 같고. 근데 김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그녀를 보낸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보고 그 뭐 누군가를 지키려 하고 누군가는 가정을 지키려 하고 누군가는 깨려 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마도 김경란 씨가 이 결혼 생활에서 조금 더 힘든 위치에 있지 않았나. 그게 마음이든 경제적이든 무엇이든 좀 김경란 씨가 좀 더 힘든 위치였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두 사람에게 저희가 뭐 더 이상 추측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최근 근황을 제가 좀 어렵게 알아왔는데, 뭐 김경란 씨는 계속해서 제빵 사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제빵 관련해서 무슨 그 이제 뭐 카페나 이런 걸 좀 하시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김상민 전 의원은 현재 그 의학 공부를 하고 있대요. 의학 공부를 해서 의학 쪽에 사업을 좀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혼 소식을 전한 스타가 또 한 명 있는데요. 이분은 정말 평소에 밝은 모습으로 방송에서 많이 보여주셔서 좀 충격이 컸어요. 네, 바로 정가은 씨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인 정가은 씨가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준 재벌로 알려져서 또 그런 경제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동갑내기 이 사업가 남편과 결국 성격 차이로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는 다 끝이 났고요.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정가은 씨가 양육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정가은 씨가 지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뭐 일부 누리꾼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정가은 씨가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뭐 정가은 씨하고 이제 지상렬 씨하고 친한데 지상렬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은이는 혼자 분유값 벌어야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봤을 때 뭐 누리꾼들이 한 얘기로는 뭐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가은 씨랑 그 전 남편을 소개해준 게 제 지인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 남편분이 자수성가한 굉장히 엄청난 부자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생활고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처음에 정가은 씨가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남편분이 준재벌이다, 굉장한
재력가이다라고 알려졌었어요. 물론 실제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혼자 어떻게 사업을 일으킨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맞는데 일단 결혼을 한 후에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고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 알려진 것만큼 그 정도의 뭐 재력가의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좀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또 갓 태어난 아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먹고 살아야 하는 분유값도 있을 테고 기저귀 값도 있어야 되는데 생활비를 뭐 제대로 못 받을 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좀 많이 달랐다고 들리더라고요. 그런 소문과 또 별개로 데이트할 때는 뭐 수천만 원의 돈을 뭐 정가은 씨에다 썼다, 뭐 선물을 했다라는 소문도 들렸고요. 근데 저 정가은 씨랑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쾌활하고 밝고 약간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상형을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정말 나를 예뻐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된다. 그리고 내가 벌면 되니까 약간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정가은 씨는 예능에서는 굉장히 조금 많이 찾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막상 결혼을 했는데 현실과 이상은 또 다르잖아요. 아마 많은 충돌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소식이 조금 대중들에게 늦게 알려진 것 같아요. 소속사에서는 일단 정가은 씨의 정확한 이혼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사실 정가은 씨를 보면은 약간 그런 기운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준비 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디서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가은 씨를 실제로 만난 분들의 그 이야기도 그렇고 SNS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어요. 정가은 씨의 SNS를 보면 제가 항상 좀 아슬아슬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유독 집에서 좀 혼자 술에 취해 있거나 술을 혼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좀 많이 올렸어요. 지금 보이는데 네네네, 이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와인,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와인 같은 거를 마시는 사진을 좀 줄곧 그러니까 뭐 곧잘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머릿속엔 오직 딸 생각뿐이라며 으쌰으쌰 힘내자. 그러니까 스스로를 뭔가 다독이는 내용을 적는다거나 행복해지겠죠? 많은 걸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나는 평범하게 행복하다고 스스로 세뇌를 하며 다 괜찮을 거라고 주문을 거는데 웃으려고 노력하는데도 견디기 힘들 때가 있네요 라는 글이 아주 반복적으로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SNS를 보면서 정가은 씨가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딸 아이에 대한 애정과 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글들은 뭔가 문장에서 느껴지나 그 말인즉슨 남편의 그 경제력에 기대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도 곧 소식이 들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정가은 씨가 이렇게 혼자서 외로워했다는 것은 SNS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서 좀 파장이 있었어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왔을 때 신혼생활을 이제 좋겠어요라고 물었을 때 정가은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신혼 초부터 남편이 좀 늦게 들어왔다. 새벽 5시에 들어와서 너무 화나서 가출을 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삼계탕만 먹고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작년 초에는 여전히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 약간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편해진다고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공인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더 굉장히 힘들었겠죠. 마음에 두고 켜켜이 쌓였던 거를 이렇게 나름 표출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비단 혼자 있어서 남편이 늦게 와서 겪는 외로움뿐만이 아니라요. 정가은 씨가 그 결혼한 해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마 아이도 봐야 되고
그리고 TV에서 예전처럼 자기랑 같이 활동했던 시절에 연예인들은 또 밝게 웃고 있는데 아마 뭔가 많이 비교가 됐는데 그때 남편이 아마 위로가 돼줬으면 이게 좀 해소가 됐을 수도 있는데 또 늦게 들어온단 말이죠. 아마 여러 가지로 좀 심적으로 힘든 나날이 계속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정가은 씨 물론 저 이제 뭐 친분도 있고 이제 인별그램도 많이 지켜보는데 저는 큰 딸도 있고 남편 그다음에 친정 어머니 또 베이비시터 선생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를 도와준 사람도 많았어요.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아이 걱정하지 않게 가족들이 도와준다든가 밤에 내가 일을 하고 왔을 때 굳이 내가 아이 옆에 바로 가지 않아도 아이를 충분히 재워줄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들었을 때 좋거든요. 근데 정가은 씨는 한번 저랑 방송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약간 괴로움을 토로한 게 뭐냐면 아이의 그 수면 교육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시간에 아이를 정확하게 재워줄 누군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고 오면은 아이를 재울 수 없으니까 늦게까지. 근데 이제 보통 이 아이들은 이제 수면 교육이 잘 되면 바로 누워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잠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가은 씨 아이는 아직도 새벽까지 거의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정가은 씨가. 차에서 겨우 잠든 후에야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가 좀 힘들더라도 울려서라도 수면교육을 다시 한번 해봐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혼자서 하는 건 정말 무리예요.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정말 필요한 거죠. 겉으로는 씩씩한 척을 해도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정가은 씨가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좀 올려서 놀라기도 했죠. 이것 때문에 놀란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난 14일 정가은 씨의 SNS에 조금 불안함이 담긴 듯한 장문의 글이 올라옵니다. 이 글 내용은요.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내일이 무섭고 두려운데 안 그런 척, 괜찮은 척한다. 괜찮아질까 봐 부디 내일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글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굉장히 걱정해 그 멘션도 많이 보내고요. 그 밑에 쪽지같이 이제 글도 남길 수 있는데 댓글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팬분들의 응원도 있었고 안선영 씨, 설수연 씨의 이런 응원글도 남겨지게 됐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게 일단-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일단 추측을 해보자면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빠라는 역할과 존재를 내가 선택해서 곁에 두지 않게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그 엄마로서 좀 미안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내가 나 혼자서 이런 선입견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함께 이혼녀와 이혼녀 딸이라는 그 선입견과 함께 계속 싸워야 한다라는 그 미안함과 불안함이 또 있었고 세 번째는 경제적 불안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그 근원적인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이 정가은 씨를 굉장히 좀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정가은 씨 상태는 좀 어떤가요? 다행히도 다시 밝은 모습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네. 지난 15일 그 SNS에 이제 정가은 씨하고 딸이 함께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 편지 쓰는 모습을 좀 공개했는데 이런 글을 남겨요. 이래서 SNS 하나 봐요. 정말 용기 얻고 힘 얻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일어서 봅니다. 정말 감사해요라며 자신에게 힘을 준 누리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이번에 싱글 데뷔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 주변에 싱글 데뷔 중에 제가 친하고 정말 좋아하는 후배가 하나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요즘 방송에서 아주 그냥 살림남으로 아주 활약하고 있는 김승현 씨? 네, 맞습니다. 네, 김승현 씨는 90년대 최고 하이틴 스타로 네. 꼽히죠. 81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벌써 38이나 됐네요. 최근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혼부의 삶이 좀 공개적으로 보여지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큰 지지를 얻으면서 나름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언제 미혼부가 된 건가요? 네, 김승현 씨가 미혼부가 된 거는 20살에 처음 아빠가 됐어요. 데뷔할 예, 때 뭐 이미 김승현 씨가 연예계에서 사라졌을 때 모두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느라 잠깐 연예계에서 떠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사실 홀로 아이를 키웠었던 거예요. 아이 엄마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다고 해요. 같은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두 사람이 예쁜 사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생명이 주어진 거죠. 근데 이때 사실 너무나 창창한 나이였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김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꼭 낳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를 낳자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책임을 지기로 하신 건데 왜 김승현 씨가 혼자서 키우게 된 거죠? 사실 김승현 씨가 이때 최고 열심히 활동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린 나이였고, 근데 일은 벌어졌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스스로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이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 건지 부모님까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처음에는 김승현 씨의 부모님께서 아이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 부분에서 상대의 부모님,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들 사이에 사이가 좀 좋지 않았었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부모님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 그 아이의 엄마와 헤어지게 됐다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김승현 씨가 이제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됐는데 방송 활동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어머니 손에 아이를 맡기게 됐고 쭉 아이는 그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있다고 밝히는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 이 부모님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밑으로 이 아이의 호적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김승현 씨의 막내 동생으로 호적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었고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다시 김승현 씨가 이제 호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이제 솔직히 이제 부모님이 거의 다 키워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쁜 활동 때문에 아이를 김승현 씨가 쭉 돌봤다라고는 사실 못해요. 근데 제가 김승현 씨를 그러니까 배우로서 그리고 저와도 친한 오라버니로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 최대한 이 딸 수민이에게 나쁜 기억을 심어주지 않고 또 육아에 대해서 자신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늘 아이에게 인식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던가 뭐 운동회라던가 체육대회 뭐 이런 것들마다 학부모와 함께 할머니가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신이 나가서 열심히 뛰고 뭐 구르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정서 발달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항상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김승현 씨도 사실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래봤자 20대 후반 정도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학교에 가면 나이가 가장 젊은 아빠였기 때문에 대부분 삼촌 아니냐, 아빠 맞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김승현 씨가 당시에 그 하이틴 스타로 굉장히 잘 나갈 당시에 저랑 같이 그 문제 광고를 같이 찍었었어요. 대박. 네. 어머. 너처럼 해프네랑은 더 이상 살 수 없어. 봐, 넌 달란다고 다 주냐? 기본료 왜 내? 가입비는 왜 내? 90년도 후반에 제가 그 오픈이 됐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돌싱이고 아이가 있으면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근데 그 기사가 난 다음 날 제가 핸드폰 광고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장에 갔는데 이제 저는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좀 저는 홀가분했죠. 그래도 저는 광교 촬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김승현 씨가 굉장히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어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둘 다 엄마인데 거기서 저희가 대학생 커플 연기를 했거든요. 제일 재밌다 이게 오늘. 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김승현 씨가 나오면 그때 서로 속였구나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둘 다 대학생 커플로 역할을 네, 줘줬는데 나오는데 둘 다 엄마 아빠 싱글 내리 싱글 맘. 진짜 용자네요, 용자.
근데 계속 네. 이렇게 좀 숨길 거면 제대로 숨겨서 활동을 했으면 될 것 같은데 호적도 아버지 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왜 갑자기 미혼부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또 슬픈 사연이 있어요. 네. 어느 날 근데 계속 네. 이렇게 좀 숨길 거면 제대로 숨겨서 활동을 했으면 될 것 같은데 호적도 아버지 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왜 갑자기 미혼부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때 김승현 씨 뭐 모델이면 모델, 연기면 연기, 라디오면 라디오 정말 여러 분야에서 정말 촉망받던 스타로 떠올랐던 시절이죠. 그런데 돌연 2003년에 난 3살 된 딸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근데 여기에 또 슬픈 사연이 있어요. 어느 날 기자한테 들킨 거죠. 근데 이렇게 기자가 아마 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 입장에선 아직 아이가 3살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 기사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떳떳하고 싶었던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기사가 나는 것보다는 내가 밝히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학교 1년 후배인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김승현 씨 멋진 남자예요. 그 당시에 큰 용기를 냈는데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인기도 한순간에 잃게 됐어요. 그 당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활동을 다 접어야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아, 형광 남자인 줄 알았는데 미혼 부드라 이게 그 당시에는 모델하던 거, 뭐 탤런트 하던 거 이게 다 내렸어야 되는 일이었나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달랐죠.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 전에 만약에 홈전 임신했다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조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방송가나 이런 데는 사실 더 보수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혼부, 미혼모다 그러면 당장 캐스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뭐 광고는 당연히 뭐 안 들어오고 뭐 드라마든 영화든 캐스팅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지, 뭐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미혼부란 이미지가 있으니까 너는 이제 청춘 스타나 이런 거 역할을 못 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안 봐줄 거야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약간 그랬으니까 당연히 캐스팅을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승현 씨는 청춘 스타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 팬들을 거느린 청춘 스타였기 때문에 어쩌면 일종의 배신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신인이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저는 이제 예능 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타면서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김가연 씨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근데 김가연 씨는 그 정도로 방송에 타격을 입진 않았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신기해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고 뭐 서지훈 쇼나 뭐 이런 데 나가면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너무 어려 보이는데 엄마라고 하니까 좀 약간 신기해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럼 그 김승현 씨가 활동이 거의 없던 그동안에는 뭘 하고 지낸 건가요? 뭐 다른 일을 했었던 건가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내렸던 결론이 내가 배우로서 기반을 좀 탄탄히 다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배워야 하는데 배울 수 있는 곳은 대학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연기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학로로 가서 5년에서 6년 정도 연극 생활을 했었고 또 독립영화에도 출연하고 조연으로도 출연을 하고 굉장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항상 본인의 그 최종 목표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굉장히 달려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승현 씨가 지금 대학로에서 연극에 출연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가을까지는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남자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극 이야기가 나와서 좀 여기서 보태서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김승현 씨가 그간 미혼부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 22명을 자신의 사비로 그렇게 연극에 초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15일에
오후 공연 때 복지시설 도담하우스의 미혼모 22명을 초청을 해서 티켓은 사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초청을 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고요. 또 2017년부터 이곳 이 복지시설에 남몰래 꾸준히 물품 후원, 자원봉사를 김승현 씨가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 김승현 씨가 일 없을 때 저랑 네. 봉사하러 같이 갔었거든요. 이곳에요? 네. 아니 거기 말고 다른 곳에 제가 다니는 곳에 김승현 씨가 아이들을 좋아해요. 정말 그리고 남자답고 예. 사실은 근데 그때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입이 없는데 거기 와서 밝게 이렇게 막 그 같은 연예인들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김승현 씨는 와요. 참 의리 있는 친구고 억척스러워요. 억척스러워요. 그러니까 생활력 진짜 강하고. 왜 억척스럽게 되냐면 원래는 억척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봤던 제가 김승현 씨는 청춘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청춘 스타로서의 그 어떤 그 젊음을 이렇게 풋풋하게 뭐 누리고 표현하고 이런 거에 익숙하다가 딸이라는 걸 발표하고 딸을 책임지는 아빠로 자기가 모두를 바꾼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기도 하지만 참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호감 갈 만한 그런 연예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드디어 코너 속의 코너 황영진 기자의 풍문 빅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축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풍문 픽업이 이 시간에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무려 5회를 넘겼습니다. 이쯤 되면 뭐 팰러스도 거의 정규 코너가 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번 주 풍문 픽업은 조금 단독 최초 특종을 제가 잡았어요. 매번이 그랬잖아요. 이거 정말 특종입니다. 최초. 황영진의 풍문 픽업 여배우 한 번도 만난 적 없죠? 오늘 최초로 여배우를 제가 직접 여배우를 수고하셨네요. 세계적인 채널에서 제작한 드라마에 이 우리나라 여배우가 여주인공을 맡았거든요. 그래요? 세계적인 여배우? 김민진 누군가요? 씨와 배두나 씨. 좀 힌트를 제가 드리자면은 넷플릭스 뭐 이런 박송 씨하고 핑크빛 기류가 살짝 있는 여배우. 예. 나도 모르게 난 스캔들이 없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었죠? 솔직히 다 말씀해 보세요. 이분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누구지? 누가 있어? 핑크빛 교류가. 박송 씨 두통 오기 전에 제가 바로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군가요? 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화면 보시죠. 네. 누구예요? 왜 이런 음악을 또? 뭔가 조금 수상한데. 아우 뭐야? 아우. 느끼해. 만나기로 한 여배우 너무 안 와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예. 번호를 41살. 41살. 41살 나이 저렇게. 저 노래. 누구요? 자, 사실 저분이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예. 누구인지 힌트 드리면 바로 컬러링 본인이 노래입니다. 컬러링 본인의 노래예요. 이 목소리. 어머. 저 노래. 누구요? 자, 사실 저분이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예. 누구인지 힌트 드리면 바로 컬러링 본인이 노래입니다. 컬러링 본인의 노래예요. 이 목소리. 어머. 태연이야? 와. 누군가 했더니 태연 씨네요. 예. 네. 나랑 태연이 사귀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류. 핑크빛 기류. 핑크빛 기류에. 근데 채연 씨가 아니 이게
아니 저 드라마인가 어디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중국에서. 중국. 네. 그쵸 중국에서 그러니까 네. 이제 채연 씨가 이번에 HBO라고 아시아가 HBO? 제작하는 공포 드라마 HBO 알아요. 네, 아시아 괴담 한국 편의 여주인공을 맡게 됐어요. 이야 진짜요? HBO 하면은 뭐 미국 최대 유료 케이블 채널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케이블 시청 가구 중에 5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게 뭐 전 세계 40개국 이상 나라에 좀 나오고 있고 1,200만 가구가 보는 정말 대단한 채널이거든요. 저 왕자의 게임 나왔던 그 채널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여기서 주연을 따냈다고요? 네. 채연 씨는 뭐 이효리의 대항마로 실제로 뭐 거의 이효리 씨가 많았지만 군부대에선 채연 씨가 있게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2008년 돌연 중국행으로 가면서 중국 드라마를 3편 찍었는데 당시 이제 뭐 풍문에는 우리나라에서 안 풀리니까 중국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풍문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제가 황영민 기자의 신문 피부에서 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채연 씨,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채연 씨를 위해서 풍문을 좀 조사해봤습니다. 3가지 정도를 조사해봤는데 저 풍문 없는 여자인데. 있습니다. 풍문을 제가 또 어렵게 3가지 준비해봤으니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문이 채연 알고 보니 글로벌 여배우 대우를 받는다. 이번 그 드라마 주연 어떤 드라마고 컨셉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HBO 아시아라는 곳에서 그 채널에서 괴담 드라마를 이제 만드는 건데 6개국이 참가를 해요. 일본, 태국, 한국, 또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해서 뭐 6개국이 참가를 하는데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의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제 남편한테 조금 소홀함을 받은 것을 이제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푸는 이제 그런 엄마 역할인데 그게 이제 괴담으로 가는. 예전에 그 드라마 M의 신나 정도 느낌 납니까? 어떻습니까? 아 납니다. 나요? 네. M가요? 네. 좋습니다. 네. 채연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중국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 뜸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연기 경력이 없지만 거의 없죠. 제가 중국에서 또 드라마를 찍었어요. 커리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중국 드라마 한 3편 찍다 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이쁘다. 느낌 좋다. 자잘자잘하게 이제 중국 예능도 하면서 그렇게 한 3, 4년을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이제 차이엔인데 차이엔 이렇게 불렀는데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거는 조금 새로운 치고 들어주었거든요. 두 번째 풍문입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중국으로 갔다. 중국으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네. 오히려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중국 활동할 때는 한국이 최고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회사랑 좀 트러블이 좀 많았어요. 너가 굳이 왜 지금 중국을 나가려고 하냐, 중국 활동을 왜 하냐 이랬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놨던 게 밑바탕이 돼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조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일이 조금 없어졌을 때 오히려 중국은 더 올라가 있어서 이게 너무 딱 맞은 거죠, 합이.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었고. 그럼 지금 어느 정도 그 중국 내에선 인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중국에 많은 성들이 있는데 네. 그 성에 한 2군데 빼놓고 다 갔다는 걸 보고 분들이 불러주셨으니까 네. 인기가 있으니까 불러주셨겠죠. 이제 중국 행사비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보다 어느 정도 좀 많이 받는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배 정도 돼요. 3배예요? 네. 그러면 30억입니까? 아니요, 한 3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라서 차라리 뭐 이것저것 하고 나면 한국하고 사실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아요. 자, 3번째 풍문. 채연 씨가 MC 박수홍 씨와 핑크빛 기류가 있다라는 얘기 있어요, 지금 얘기가. 네. 천천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박수홍 씨하고 약간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거는 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채연 씨 어머님이. 네. 요새 엄마가 문여배우분들 사윗감 혹시 없냐, 뭐 방송 쪽에는 없냐 했는데 박수홍 씨를 고르신 거죠. 아유 감사해라. 왜 결혼을 안 하십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좀. 할 뻔한 시기는 있었군요. 아니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었고요. 이제
해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누군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박수홍 씨 지금 숨지겨워서 보고 있거든요. 박수홍 씨 남자로서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만나볼 의향은 있어요. 만나볼 의향은 있어요. 도전하면 한다니까. 보고 있죠? 네. 혹시 밥 사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밥 사주세요. 열려 있다 아직까지. 너무 좋아. 저는 약간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약간 착한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다정다감 착한 박수. 네. 박수 씨 보고 있어요 지금. 박수 씨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답을 해라. 되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대답을 해라. 잘하니까. 오늘 초반 분위기랑 굉장히 다르신데요. 이미 귀에 걸리셨는데요. 다 준비됐는데 어머니도 오케이 했으니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에 재현아. 둘에 재현아. 귀여워. 기척점. 예. 갑자기 왜 그러죠? 입 모양이? 네, 솔직하게 진지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밥 사주세요. 어쨌든 채연 씨, 너무 반갑고요. 채연아, 밥 한번 먹자. 제가 뭐 정보 드리면 채연 씨가 당분간은 좀 한국에 있는다고 합니다. 우리 황유진 기자가 뭐 정말 대단해요, 활약이. 네. 채연 씨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예전과 외모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럼 우리 채연 씨가 출연한 드라마는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촬영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채연 씨가 굉장히 연기를 열심히 했고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꼭 이 드라마를 좀 보면서 글로벌 여배우로 성장한 채연 씨를 좀 곧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전 소리 많이 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만큼 채연 씨도 이제 뭐 3배에서 5배인데 황채열 씨가 이제 100배 올랐는데 보니까 뭐 2년 전에 2개 행사하고 3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채연 씨도 이제 뭐 워낙 한국에서 많이 받았어요, 금액이. 그래서 3배, 5배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채연 씨도. 네, 네네. 그럼요. 채연 씨 이제 가수의 모습으로 또 돌아오실 건지 아니면 뭐 연기자로 또 활동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채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댄스 솔로 가수란 말이에요. 네.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자기도 복귀하고 싶어 하는데 다행히도 그 올 초부터 음반을 좀 준비하고 계셨고 올 여름에 빠르면은 이제 한국과 중국의 앨범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황영진 기자 정말 이번 주에 정말 특종이네요. 단독 특종. 수고하셨어요. 제보를 받고 있죠? 여러분의 제보도 다 받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다 받으니까 우리 교포분들도 보내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현진 씨.